국민의 배우자분이 인천까지 가가지고 국적을 신청한다든지 국적 수여를 받기 위해서 인천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안산에 있는 그 조사과가 생김으로써 어떤 그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시민분들의 여론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론이 있어야 제가 일을 하면서도 훨씬 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 제가 동기부여하겠습니다. 동기부여해서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가려운데 그 긁어주고 아픈데 좀 어림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정말 고마운 게 있어요. 그때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왜 우리 시민의 그 지방세 넣는 것을 왜 공단에다가 우리 시민 예산 가지고 하냐라고 했더니 딱 들어보고 그 상하수도 도로공사를 그 안산시 예산했어요. 그때 전 의원님이 80억인가 들어서 그 헌금을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시아호 송전탑. 이 시아호 송전탑은 요게 지금 몇 분이나 받았어요? 12만 명 받았어요. 그때 우리 그 정사라 대표가 그때 시민회가 아닌 환경단체 같이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엄청 도와준 공로장관. 대면은 시아호에다가 저는 영도의 그 유람선 아닌 시아호에다가 그 요트 보트 사업을 할 분이 이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업을 하실 분이 때문에 좋겠다 해서 그 생각을 했던데 전부 다 정치인들은 일만 했지 그걸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근데 그때 저는 의원님이 그건 좋고 성적답 지정 좋고 뻘이 있는데 1m 부분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철민 의원은 우리 고은 목사님한테 이병을 장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사업가 아니구나. X는데 또 전해철 의원님 그때 뭐라 하냐 나한테 그 캠프 사무실에서 뻘을 1m에서 1.5m 졌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답변을 못했어. 1,000억이면 1,000억이 1,000억이면 못했어. 그래서 내가 조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또 뻘을 정리해야만이 시아호가 크린 시아호가 될 수 있어 명품 시아호가 쓰는 것이 안산에 비전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세 가지를 저한테 그 자간기를 크게 들여서 지금까지 기억을 감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재명 회장님하고는 이야기할 분들 긴장해서 해야 됩니다. 전해철 의원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시의원 한명훈입니다. 일단 오늘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취지를 잘 못 들었어요. 취지는 나는 그냥 회장님 혼자 본 줄 알았어요. 취지는 이렇게 이제 거기다 출마자들 다 오셨잖아요. 단원 반만 한 명씩 다 오셨는데 이제 박종훈 의원이 먼저 왔어요. 후보가. 선거가. 후보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왔는데 또 제가 이제 왔다 가는 것을 지금 다 알려줬던 걸 다 알려줬어요. 알려다 보니까 또 김명현이 또 오더라고요. 그다음 또 김철명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결정하신 콜은 내가 먼저 전해철 의원과 약속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는데 사실 고영 오빠 그러고 제일 늦게 오신 거야. 근데 한중환 보좌관도 2번 해서 내가 그래도 큰 정치를 생각하고 먼저 했는데 제일 늦게 오셨어. 그 점에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이야기 들으면 제가 이제 당의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예요. 위원장은 야당이 하니까 사실 제가 정부의당 예산 그 책임자죠. 지난 수요일 날 통과될 때까지 한 5일 정도를 거의 국회에서 예산 통과한다고. 저도 선거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통과한다고 그때 약속을 제가 좀 뒤로 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뒤로 하자 했고 이제 굉장히 무리하려고 했던 거죠. 나도 생각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제로 베이스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경기도 이끌어 오늘 사실 평택에서 한번 오시겠어요. 민화협회 제 밑에 있는 수석부장이 평택에서 생활회장 3번 있고 그래서 민화협 수석부장에서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서 뭐라 했는데 좀 늦겠다고 왔어요. 동의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 안산에 큰 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취지는 이렇게 후보에게 일문이 있다. 그것도 있고
전부 다 이제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제가 또 부탁도 드리고 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네. 우선 시민을 잘 모르시잖아. 시민이요? 네. 뭘 몰라요 이게 오래됐는데. 그다음에 작년 5월달에 할 때 제가 축사가 보냈는데. 네, 다 보냈죠. 여기에 저기 있는 게 1회에서 5회까지 네,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상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상록도 우리 안산에는 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 행사만 있지 영혼이 없어. 그래서 그 영혼을 이제 큰 정치할 분이 영혼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좋겠다. 상록수 정신도 없고 단원 김홍도의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성호 이익 선생의 정신도 없는 도시 행사 있는 도시다. 그래서 그 행사가 아닌 진짜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환경과 관광할 수 있는 혼자를 개발하는 데 역할을 좋겠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산은 피폐한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이번에 들어가시면 더 큰 안산을 더 비전인 도시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드리고 싶어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대호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너무 잘 주시네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원님 그저 안산에 제일 그래도 큰 인물로 들어가는데 네. 이번 선거에 잘 춤추고 경유도 같이 한다고 아, 네, 고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격려네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장님, 청결한 사장님 이야기한 대로 격려가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산은 이제 그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이제 그 전현희 분은 물론 그 지역 그다음에 큰일 하시고 제가 중앙당에서 볼 때 그 김종인 점을 할 때 커다 볼 때 전현희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전체 안산시를 어울리는 분이시더라. 제 느낌에 중앙당에서 할 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종교하고 환경단체로서 저를 이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 그대로 느낌을 전달했어요. 이분이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 전체에 어울리는 그 큰일을 하시더라 이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 듣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내숭이 없이 다 이렇게 오픈해요. 칭찬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전현실 의원님은 칭찬 많이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하고 송전탑은 저는 이제 그 3개 시장이 MOU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네. 사실 그 폰만 잡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기대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도지사나 다른 분들이 그런 폰만 잡고 해서 이루지 않았어요. 뭐 수상 버스 쓴다 뭔다 했는데 안 이루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대로 그 3개 시장하고 시장공사 본부장하고 MOC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행정은 서비스 위주인데 행정의 경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행정 서비스가 전문이에요. 그다음에 행정 과정에서 경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시장은 경영자야. 근데 그 좋은 조직과 좋은 인프라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나 발전을 못 시킨 것은 그 선출직 우리 의원부터 국회의원 전부 다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번에 가시면 또 그 관심 가져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안산에 이제 그 시야가 여의도 13배예요. 여의도의 면적이 13배 큰데 거기에 지금 그 태양광 패널을 깔는 부분에서는 제가 4월달 성적 끝난 다음에 토론을 가지려고 해요. 과연 그것이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박순자가 전화 오네. 저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술현장에서 계획은 총회 끝난 다음에 토론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맞은지 전문가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해서 꼭 집행할 것인지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어때요, 여론이? 엄청 안 좋습니다. 네, 엄청 안 좋아요. 거기 되면은 지금 수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다양한 폐해가 엄청 발생합니다. 우리 한의원도 뭐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래부치 거기다는 결국은 다시 다음에 더 어려움을 발생할 것이다. 그 책임은 그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의 밴드나 고마운 거 있어도 고마운 게 답변만 되면 이 시민의 밴드에 또 시야와 송전과 관련해서 전해철 의원님만 가입되셨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보시더라고.
가끔 저도 그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공부까지 알아요. 그건 알죠. 가끔 모니터에서 우리 한종환 보좌관도 가끔 부르시다 보더라고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시내 밴드에다가 관심 있는 시민의 관심 있는 의원들 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놨어. 국회의원, 보좌관 해가지고 정리 쫙 했어. 다 정리했어. 시민의 우리 한 보좌관 안 들어갔죠. 한 의원 안 들어갔죠. 내가 없는 의원이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또 오신다고 해서 딱 쳐봤어. 없어. 그다음에 그 한국당은 아니야 통합당은 최우정 보좌관만 들어가 있어. 다 내가 정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그다음에 그 시민을 듣는지 자기 정치하는지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정치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쓰는 그 정치하는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의당의 얘기고 시민들의 뜻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산 지금 발전된 도시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임원들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해충 서진 거다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미세먼지 우리 시민회가 미세먼지 활동을 쓰는 단체입니다. 그걸부터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올려놨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저희가 21대 총선에서 우리 전해충 흔들려져서 발전된 우리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우리 고객들도 어렵게 오시는데 한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짝슨이요. 한 다음에 고민 하실 말씀 있으니까 그랬더니 또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이 좋네요. 네. 그 모습을 누가 얘기하냐면 상록구 노인지회장 채택이사님. 네, 제때 그 가끔 얘기하고 참 나하고는 아들 사이다 아버지 사이다 예.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니 도와주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예. 국가와 안산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육별 변호 같은데 예. 몇 인사를. 저는 제가 형님 사이 그때가 지내고 있어요. 예. 제태하고 좀 회장님 막 가면 또 하고 전 회장님 많이 축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분이신다 그랬더니 우리 저 척다대 그때 술담을 할 때 척다대 때 오셔서 제가 그때부터 뵈고 악수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가 살기는 지금 신길동에 사는데 제가 투표권은 상놓고 있어요. 사람 주민이시래요. 예. 그래서 우리 저 의원님이 어디 국회 어디 그 다른 일을 보면 당당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저 조금 존경하고 하여튼 이번에 2020년 필승하시고 안산 시민을 위해서 좀 힘력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님 요즘 보니 뉴스 보니 국진에서도 많이 일도 하시고 또 선거운동도 하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기는 거는 틀림없을 것 같고 표차를 많이 내가지고 더 크게 되는데 많이 좀 되도록 고맙습니다. 우리 자훈님하고 어떻게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요. 네, 우리 필승하시고 앞으로 큰 정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손필수 우리 부장님 이 생과자는 손필수 부장님이 전해치를 오늘 오신다니까 생과자를 오신다니까 드시죠. 의원님을 뵐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조성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진짜 안산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좀 좋은 데도 많이 해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호정 부장님. 어려운 자리 떨고 시민회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안산 시민회가 목적이 비용이 사업 아닙니까? 또 거기에 또 어떤 안산시
좋은 정책 제시하고 의원님이 또 그에 또 맞춰서 동향하신 거 제일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 유대종 저희가 유대인 그 박사는 그쪽에 지역고 안에 그쪽에 단원들은 한 50명 되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그다음에 그 레슨을 거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훌륭한 인품도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입 1호입니다. 저분이 부의당의 1호세요. 부장님 몇 분이세요? 예? 부장님. 저희 단원은 지금 한 50여 명 정도 되고 성록수의 지역을 두고 계신 분은 23명 정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TV에서만 뵙다가 실물로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시는 그 정책을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경제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계시고 또 그만한 거를 이루실 만한 역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안산이 아까 말씀해주신 단원, 상록수, 성호 선생님 같이 문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쪽 문화나 예술 쪽으로 종사하실 분이 한 안산에 1000명 정도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끌고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 지역에 가서 우리 문화를 전파해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가 아닌 나눔 행사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시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고 정말로 이런 봉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역량 있으신 이 전 의원님께서 이런 문화예술 쪽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정책의 방향대로 경제뿐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쪽도 부응할 수 있다고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히 뭐라 했죠, 이름이? 아까 지금 어울림문화원, 사단법인 어울림문화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다른 예산의 지원이 없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그 모이신 분들의 자발적인 그분들하고 자발적인 행사도 하고 지금 현재 소외계층이나 저기 이제 특히나 그냥 고려인 분들 자원에서 그냥 무료로 레슨해주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시구하실 때 고려인 행사 저 수원에서 야구 시구하실 때 합창단이 저희 합창단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우리 수원님은 저 잘못 말했어요. 하여튼 존경하는 부분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더욱더 건강과 안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문님은 아니고요. 그렇죠. 원천적인 안산의 볼거리 행사는 많은데 거리가 없어서 거리 창달에 좀 관심 주시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철인 의원한테 내가 부탁했어요. 장상동에 13,000 가구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왜 그냥 20분 가면 안양, 20분은 광명, 20분 가면은 그 구천, 또 10분만 가면은 영등포. 시장 볼 때 어디로 보겠냐? 안산 안 보고 글로 간다.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 시설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야 한다. 제2의 신도시가 될 건데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도로만 GTX가 워낙에 좋을 것 같지만은 안산의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 거리, 이 안산에 뭔가 기반 시설 조성이 먼저 급선무다라고 부탁했어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 나는 이재명 그 도지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들은 거예요. 안 좋아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할 때 성남시에 있는 업체 하나에서 전부 다 100% 다 주더라 이게. 그럴 때 부탁드렸어요. 물론 이제 시장님이 하실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산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 현지에 있는 기업체한테 배제하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냥 살짝 30%를 주지 말고 전체 서울에 있으면 안산으로 사업자 옮겨내서 안산에서 세금 내게 해서 안산 쓰게끔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 오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고 그리고 또 그냥 좋아하는 덕담만 많이 하지. 5월달에 제 그 6기 출범식을 해요. 6기 출범식 하는데 그때 이제 기회되면 허락되시면은 와서 이번에는 꼭 좀 축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시장 축사 다 뺐어요. 왜냐면은 빼는 것은 우선 고의적인 사기가 많더라 이게
그다음에 왜 자봉에서만 상을 취하는지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인지 똑같이 사법인데 왜 내가 요구한 건 안 주고 자봉을 경멸하냐, 왜 행정 낭비하냐 그런 거를 그래서 좋겠다 해서 내가 그런 시장은 안 받겠다 해서 딱 빼버렸어요. 내가 당신 선거운동을 별로 없을 것이고 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시장도 뺐고 다 시장 뺐어요. 이번에는 제발 윤 시장이 들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여담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소통과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닥들 수 있어요. 이제 대화가 되면 얽혔던 거 풀리는데 그런 풀린 것들이 시하고 또 정치랑 그렇게 격세지감이 크더라 생각하죠. 근데 저희가 시민회는 우리 시민회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모아서 운영단체에 한 분도 시나 도자 보조받은 거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 의원 계속 주시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섬기는 자세는 좋겠는데 협치위가 아닌 주민 섬기위원회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게 협치다 보니까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섬기는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좋겠다. 거기에 우리 선두적으로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장모님들 부회장님 많이 오시니 모르고 그냥 이봉걸 회장님이 실제로 보자 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하고 많은 분들 듣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덕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원에게 한 반반 정도를 기대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고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 시민을 빈 대표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중앙에서 합당한 몫의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냥 가서 거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가서 참여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역할을 당이든 국회든 하는 것이 저는 또 저를 이렇게 뽑아주는 것에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0%가 되는 10%가 되는 그런 면에서 중앙에서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미흡한 건 있지만 제서까지 했지만 이제 떨어지지 않게 아무튼 잘 해오려고 노력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특별하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이제 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병걸 회장님 관심도 많으시고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저는 안산이 이제 근래 선거구 문제 때문에 관심도 있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만 3만 실제로 이제 안산 인구가 작년 선거구의 기준이 되는 15개월 전의 인구인 작년 1월달 기준이 66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성이 작년 1월에 74만이고 현재는 한 78만까지 갔죠. 그런데 이제 안산은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숫자가 있어서 안산의 인구가 피크가 75만 7, 8천이었거든요. 74만 정도 정점을 오래 갔었는데 지금도 66만에서 합법적인 외국인은 한 5만 5천 또 일시 체류자를 포함하면 8만 이상이 있어서 실제로 안산 인구는 73만 대 74만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 인구가 그냥 뭐 많이 줄어든다 또 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포함해서 어떻게 안산의 비전을 만들어 가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난대로 늘 말씀드리는 게 제 이제 지역구입니다만은 그 자이 아파트 1, 2차가 8,000세대가 올해 입주를 하는데 8,000세대가 입주하면 실제로 뭐 2.5인만 따져도 한 3만여 분이 물론 안산에도 이사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도시가 생기는데 그 자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4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불과 얼마 떨어진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800만 850만 원 정도여서
그 안산이 결국 경쟁력이 없는 도시가 아니다. 오히려 집값이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자체에 무슨 경쟁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안산의 비전을 세운다면 제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의정부에서도 늘 하고 있는 듯이 안산이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그걸 저는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야바늘공단에 19,000개 기업과 25만 노동자가 있거든요. 물론 시흥에 7, 8만이 있다 하지만 안산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16만, 7만이 있는 그런 현실에서는 이 시야바늘공단이 잘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시야바늘공단이 한 4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 임대 수입만을 보게 되고 뭔가 회사나 공장은 새로운 혁신의 모습이 있지 않아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시야바늘공단이 잘 되는 첨단 산업도시의 안산의 비전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야바늘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던데 이 시야바늘공단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 못 되게 돼 있었어요. 산업입지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와 같은 국가 산단은 만드는 것은 국가가 만들지만 그걸 유지 또는 관리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어서 국가 예산이 한 번도 안 들어온 것을 제가 산업입지법하고 이걸 한 5년, 6년 전에 개정을 해서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가수도도 고치고 교통시설도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시야바늘공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구조 고도화라든지 재생 사업이라든지 많이 돼 있지만 거기에 있는 19,000개 기업가들이 믿지를 않았죠. 해봤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맨날 구조 고도화하고 한다 해봤지만 실제로 뭘 정부나 이 공단이 달라지게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작년에 선정된 스마트 산단은 가장 큰 게 뭐냐면 국비가 일단 5천억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3, 4년 사이에. 그러니까 5천억의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650억 정도 국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1월 달에. 들어와서 이 돈을 쓰여지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 전달에도 그 스마트 산단 추진단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제 이 코로나 있기가 전이었습니다만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저점을 찍어 가려고 하니까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상반기 써라 무조건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저는 스마트 산단이 됨으로 인해서 이 가장 크게는 국가 예산이 5천억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제조 데이터 혁신센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중기부 산업부 많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엄청난 기회다.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 시야바늘공단은 그냥 낙후되어 있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장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아니 비가 오면 그냥 그 밑에 하수도가 다 올라오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런 데를 누가 거기에 있겠냐. 일단 바깥의 인프라가 잘 되는 게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 등에 대한 노력이 같이 가야 되고 그거는 그냥 민간에게 맡기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토대를 그래도 몇 년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결실보다는 이제 시작을 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첨단 산업도시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야바늘공단이 잘 돼야 되고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도 규모는 안 되지만 그 사동에 한양도 호물에 이번에 작년에 사이언스 밸리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라 그러면 저들은 뭐 대덕, 판교 이런데 엄청난 크게 생각되는 특구지만 강소 특구라 그래서 작지만 강한 특구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해서 1호 특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특구 안에서는 일단 세금이 감면되고 국가가 적어도 재정을 투하하고 거기에 있는 법인이나 또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특구로 지정이 돼서 한양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때 우리 산업도시로서의 안산의 이 비전이 좀 더 생겨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라기보다도 늘 이제 주창하는 그게 이제 이병렬 회장님 말씀하고 80만 되었고 이걸 먹고 사는 게 충분하겠냐. 그리고 안산에 확실하게 비전을 세우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관장 분들 어쨌든 저도 법조인이라서 기관장 분들이 와서 안산에 한 1년 정도 살고 가면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분들이 다 이야기가 안산이 정말 살기가 좋다. 근데 그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진짜로 살기 좋은 것도 있고 녹지율이 뭐 70 몇 프로 돼서 그 몇 프로예요? 68. 돼서 전국에서 몇 번째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원도 많고 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그냥 낮은 거죠. 여기 오면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야?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나아지고 객관적으로 보통 이상의 안산의 도시 환경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안산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안산의 살기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첨단 해양 생태 관광도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쟤들이 옆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갈대 습지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아오 대구도 안산이 경기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도시이거든요. 서울에서 1시간 만에 이와 같이 대구도 같은 섬을 올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시아오는 이제 오염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송교탑이 있어갖고 흉물스럽게 돼 있고 우리가 대구도 가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칼국수 먹는 것밖에 없고 나가서 대구도 갈라 할 때 거의 차가 막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드라이브하고 가서 조금이라도 해산물을 먹고 바다를 보는 것 등의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시아오 대구도 또 갈대습지공은 이제 오래 하려고 합니다만 그 쓰레기 매립지항에 있는 경기 가든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그걸 잘 활용하면 안산이 좀 더 나은 해양 관광도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대부도가 잘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오이도 같은 횟집을 왜 대부도에는 이렇게 체인으로 해서 얼마든지 좀 고기를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놓을 수도 있는 건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이도 남단에 만들고 현재 공사를 시작한 게 마리나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결코 해수 간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택항에 떨어지지 않는 마리나항을 할 수가 있대요. 그게 마리나항을 하고 있고 해양 안전체육관을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로도 그렇더라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 차가 막혀가지고 저는 이제 밑에 아시다시피 밑에 방주지 밑에 도로가 있죠. 그걸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시아오 이 건너는데 막히는 것은 그 방조제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황금로나 그 횟집 있는 그것 때문에 막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쭉 수장공사 의논을 해보니까 결국은 대부도 안에 도로를 포함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좀 비전을 가지고 안산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안산이 산업도시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생각해서 제 공약을 보면 늘 해양생태 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색태밭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그런 데서 나온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송전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송전탑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또 우리 선뜻 나서지 않지만 엊그제 MOU 체결 같은 것이 저는 또 시작이고 또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하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그 검토를 못했지만 그 완벽한 지중화나 완벽한 지화가 아니라 얼마든지 차차선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단초를 아무튼 좀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걸 이제 현명 다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실제로 신안산선이 작년에 8월 30일 착공이 있지만 서울 여의도까지 급행이 25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나 지금 4호선 타고 서울 간다 할 때 딱 물어보면 얼마나 걸리냐? 강남까지 1시간 10분이에요. 제가 있는 여의도 가는 데는 1시간 40분이 걸리거든요. 그걸 25분 만에 급행인 경우에 보통은 30분이지만 그런 신안산선이 착공한다는 것은 2003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분당선하고 같이 예비 타당성을 받았는데 분당선은 이미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몇 년 만에 드디어 착공을 하게 했던 거 착공하고 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한 번은 안산의 주간지에 한매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8년 동안 신안산선을 위해서 뭘 했는지 왜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신안산선 문제가
꼬일 때마다 막혔을 때마다 저한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써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히 만약에 신화사단을 했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께 당신은 몇 년도에 뭘 했는지를 물어봐줘라.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처음에는 안산 여의도가 아니라 서울역이던 게 안산시흥으로 이렇게 갈렸죠. 그게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하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이게 서울역까지 가게 돼 있던 것을 여의도에 끝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BC가 나와서 갈 수 있었고, 재정으로 하던 것을 민자로 돌렸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지금도 안 될 수가 있어요. BTO RS라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시간이 걸렸지만 한 번의 계기를 맞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컨소시엄에 들어왔던 회사가 1차, 2차가 유찰되고 3차로 됐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또 그 우리 시민들이 추진이라도 만들고 힘도 모아주고 했지만, 그런 몇 가지 과정들에서 당신은 뭘 했냐, 그 순간에 어디 있었냐 라고 물어봐 주라고 저는 오히려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이제 힘을 써서 좋지만 아무튼 신화선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올 8월 달이면 이제 드디어 수인선이 다니거든요. 수인선 역시도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5만 평의 공원을 만들어서, 원래는 칸막이로 되어 있었죠, 수인선이. 그런데 그 시민분들이 많은 분이 서명을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완전 지하는 아니지만 반지하로 아까 같은 이름인데 어울림 공원이 5만 평 정도가 이렇게 생겨갖고 있는 수인선이 생기고, 신화선에 착공을 했고, 초지역에 KTX역이 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광명 가서 KTX 타지만 초지역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제2순환이 그러니까 송도에서 지금 MTB로 넘어오는 다리를 해서 지금 외곽 순환도로가 크게 제2순환이 이제 작년에 그 하는 거로 돼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뭐 서해안선 또 영동선 외곽 순환도로 등등을 해가지고 안산이 정말 경기산안부에서는 교통 요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하나 이제 첨가했던 게, 앞으로 서울은 GTX 시대가 거의 될 겁니다. 근데 그 신안선들도 그렇고 아세요? 이게 보통 철도가 아니고 신안선들 같은 경우에도 지하로 70m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4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지하 70m에서 한 110km로 달리거든요. 보통 전철이 30-40km인데. 근데 그에 못지않는 신안선은 그리 가지만 못지않는 게 GTX거든요. GTX는 KTX랑 똑같아요. 차속도가 기본이 110km고, 그러니까 이제 동굴식으로 해서 시속 한 200km 달리는 KTX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여서, 요걸 지금 A, B, C를 서울을 완전히 갈라 있으니까 앞으로는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틀려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철 타서 쭉 가까이 가서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GTX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버리면 근교로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버스를 타든지 지금의 지하철을 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데, 그 GTX C 노선이 원래 의정부에 시작하는 게 양주에서 시작을 하기로 바뀌었고, 그게 이제 금정 지나서 수원까지 가는데 이 안산으로 오냐 못 오냐는 거 갖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일단 이번에 공약으로 했습니다. GTX C 노선을 금정에서 상록지역까지 온다. 이제 올해 안에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GTX, 수인선, 신안산선, KTX 이 정도가 안산을 거쳐가면 명실공히 경기산안부에서 안산이 가장 교통이 편리하게 되는데, 그런 인프라를 갖춘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도시와 그리고 해양생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비전을 갖고 안산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대부도도 가보고 시야바늘공단의 서부산단 경영협의회 매일 하는 이유가, 물론 제 동네 수영장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거 이상의 안산의 비전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걸 저희가 통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그럼 제가 이제 좀 뭐 외람되지만 이걸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도의원이 할 것, 국회의원이 할 것, 시의원이 할 것, 그걸 다 나눌 수 있거든요. 또 두 분 중에 한 분은 도의회 의장이고 또 한 분은 시의회 의장이니까, 어찌됐든가 이걸 회장님 많이 인정 안 하지만 시장님도 또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제가 뭐 국회에서 할 일, 도의원, 시의원이 할 일들을 딱딱 이렇게 나눠서 하면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진짜로 신안산선을 해야 거의 3조 4천억이 들거든요. 역을 2개 늘리는데 2,500억이 들었습니다. 중앙역에서 한양대공원까지.
근데 그걸 막 제가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엄청나게 박수를 칠 줄 알았더니 또 좋은데 일단 서울 가는 버스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 안에 버스가 안 오거든요. 서울 가는 버스 타려면 상록역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 푸르지오 6차, 7차, 9차에 서울 가는 버스 도장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3조 4천원 이 복사가 훨씬 큰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절실한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신한산단을 해놓으면 그것도 잘 이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은 그 아파트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생겼는데 그 버스 생기니까 우리 한명 의원님과 노력해서 플래카드 붙이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쟤들이 말하는 거는 생활정치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정책을 위에서 결정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정책을 느끼고 그걸 논의해서 실천하는 게 더 나은 거다라고 이제 생활정치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도위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큰 거는 큰 것대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대화나 소통의 한계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봉걸 회장님처럼 순수하게 시민단체 분들이 안산의 미래나 또 사실 솜사탕은 엄청나게 큰 현안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의제를 던져주고 논의하고 토론하게 해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논의해서 받을 거는 받고 실천할 거는 같이 실천하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병걸 회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 친 것은 한 분도 없는데 지금 6번을 쳤어요. 그만큼 우리 전원철 의원님의 기대와 또 찬사와 격려가 같이 포함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동사가 김재철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 또 전원철 의원님하고 같은 철자라고 철자 모임 갖자고 그 말씀 나누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너무나 이제 이분들을 홍보요원화 시켰는데 홍보요원화 시켜갖고 그게 그 관계자들만 홍보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큰 홍보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4월달에 안산 시민에서 안산 시민 방송이 지금 움직여요. 4월달부터 이제 그들이 잘한 거를 이제 찬사하고 또 이제 비전에서 또 제안과 볼 수 있는 방송이 언론사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산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민에서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실은 없기는 아시잖아요. 네. 딱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한치 안 10분 1시간인데 50분에 끝났습니다.